밭에서 나는 쇠고기라 불리는 이것.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콩이다. 요 백태를 가공한 대표적인 식품이 두부. 콩의 단백질을 90% 함유한 완전 식품 되시겠다. 웰빙 열풍 덕에 소비자의 무한 사랑받고 있는 두부. 특히 위생과 보관의 편리성 때문에 포장 두부를 선호하는데 가격도 천차만별, 종류도 다양. 그래서 꼼꼼히 보고 선택한다는 소비자들. 그런데 콩물에 녹물 떨어질까 겁난다. 역시 제작진 친히 맞이해주는 건 파리밖에 없다. 눈물이 없네. 쓰레기통은 어디다 버려두셨는지 더러운 바닥과 기계에 꼬질꼬질 낀 묵은 때까지. 이것도 모자라 공장 안에서 담배 피우신다. 참 심란하다. 포장두부 공장의 충격적인 위생 실태.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분 위생장갑 깜빡하셨나? 맨손으로 작업하신다. 두부의 위생 상태 심히 걱정됐다. 총체적 난국이다. 이 말라붙은 콩물은 어떡하지? 포장두부 과연 안전한 먹을거리일까? 새하얀 두부의 속내가 궁금하다. 불만제로 지금껏 몰랐던 포장두부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본다. 제로맨 김대호. 소비자를 위해 달린다. 지켜주기 위해 안심할 수 있게 소비자 생활 개선 프로젝트 제로맨이 간다. 소비자들 포장두부에 대한 궁금증과 불만들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포장두부에서 이물질을 발견했다는 제보들도 있었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이물질이 나왔던 사례자를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두부를 한 모씩 사서 먹었거든요. 내 집에서 데워가지고 이제 먹는데 이제 젓가락으로 잘라서 먹는데 두부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으로 쭉 뺐어요. 뺐더니만 그 우리 보통 쓰는 철수샘 있잖아요. 무엇보다 포장두부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고. 상식적으로 다른 이물질도 그렇고 뭐 수세미도 그렇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갔다는 자체가, 그리고 그 두부를 판에 뭐 짠다 그러나 이틀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큰 게 들어갔는데 몰랐다는 그 자체가 좀 놀랍죠. 진짜. 두부 속 이물질 발견 이후로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는 이정선 씨. 예전처럼 이렇게 통 두부 한 모를 해가지고 데워가지고 그냥 먹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요. 다 자르죠. 찌개 하듯이.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잘라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만약에 생식을 하더라도 다 잘라갖고 드레싱을 뿌리고 뭐 찌개 할 땐 당연히 자르지만 그런 식으로 좀 바뀌었죠. 그동안 두부 냉각수 유해성과 포장두부의 위생에 관한 문제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됐었는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포장두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대체 어떤 환경에서 포장두부가 생산되는 걸까? 제로맨 아무리 봐도 알 길이 없다. 직접 확인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불만제로 공장을 찾아가 봤다. 다들 두부 제조하느라 바빴다. 전 과정이 거의 기계화. 그리고 위생규칙도 철저히 지키고 있었다. 모든 공장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걱정할 일이 없을 터. 옛날에 그 공장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식이 먹고 내 친구가 먹고 내 아빠가 먹고 우리 식구가 먹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두부라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위생에 관련 최선을. 하지만 감동은 끝났다. 녹물과 콩물이 섞여 나오는 건 아닐까? 곳곳에 튄 콩물 파편은 기본. 언제 닦아주셨는지 흘러내린 콩물 거품이 누렇게 굳어 있었다. 이곳에서 생산된 두부의 상태 심히 걱정된다. 이건 맨손으로 만드는 두부인가? 장갑을 잊었겠거니 했는데 아유 계속 맨손으로 작업하신다. 정말 손맛 제대로 내려나 보다.
숙산이라더라고. 숙산 유기농. 야, 이 두부는 손맛 제대로다. 또 다른 포장 두부 공장을 찾아가 봤다. 역시 언제나 제작진을 반겨주는 건 파리뿐. 이젠 낯설지가 않다. 다른 공장의 사정은 어떨까? 방금 만드신 거예요, 이거? 기대는 분노가 되어 돌아왔다. 공장이 혹시 흡연구역? 당당하게 담배 피우고 계신다. 이젠 뭐 새롭지도 않다. 파리 친구 또 만났네. 야, 어머나. 심하게 녹슨 판과 두부가 함께 있는 걸 보니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정말 납득이 안 간다. 아이고 괜히 열어봤다. 두부 만드시느라 제조기구는 물론 공장 바닥 청소 깜빡하셨나 보다. 포장두부 쏙 담겨있는 이 기계 본인부터 목욕해야겠다. 기계마다 군데군데 녹슨 부분들이 두부와 물에 떨어질까 걱정됐다. 너무나 열악한 두부 제조 환경,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었다. 시중에 나온 포장 두부들을 점검해 보기로 했다. 제로맨 출동! 현재 마트에 판매되고 있는 포장 두부 제품 16개 구입. 그리고 포장 두부 규격에 맞는지 실험해 봤다. 그런데 몰랐던 정보 하나 발견. 두부 1g당 10 이하의 대장균군이 검출되어도 괜찮단다. 두부 한 모가 약 300g 정도. 아이고 그렇다면 두부의 대장균군이 대장균군이라는 애들이 가열 처리한 식품에서 되게 위생 지표로 삼는 균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조금만 열을 가해도 죽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열 처리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는 지표로서 쓰기엔 아주 좋은 거죠. 대장균군 검사 결과 도착. 과연 그 결과는 잠시 후 공개됩니다. 국내 최초 소비자 권익보호 프로그램 불만제로 오늘 제로맨이 간다 주제는요 두부, 그중에서도 포장 두부가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장례식 음식에 저는 너무 놀랐는데 네. 오늘만큼은 좀 뭔가 좀 입에 땡기는 맛있는 얘기가 나왔으면 했는데 그렇죠. 오늘 우리가 자주 먹는 두부네요, 두부. 무엇보다도 이 대장균군 얘기가 나오니까 시작부터 약간 싱숭생숭하거든요. 우리 소비자 대표단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진짜 놀랐어요. 저희 집은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먹거든요. 네. 근데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싸고 영양가도 좋아서 애들을 더 먹이려고 강요를 하는데 네. 저 공장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고 걱정이 되네요, 진짜. 시장에서 이렇게 파는 판두부 같은 거 보면 포장 그런 게 없으니까 네. 원산지나 유통기한이 안 적혀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장된 두부를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포장 두부를 선호하게 된다. 이런 건 따끔하게 우리 장금이 아주머니께서. 그렇죠. 이 두부는 정말 우리가 많이 먹는 거잖아요. 네, 저는 두부를 갖다가 만들어 먹습니다. 직접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좋지만 바쁠 때는 그냥 사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포장 두부의 이 위생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포장 두부의 대장균군 그 검사 결과를 지금 공개합니다. 드디어 결과 공개. 16개 제품 중 한 제품에서 대장균군 검출. 1g에 1200, 기준치의 120배. 해당 두부를 제조한 업체를 찾아갔다. 여기 환경이 어떤가요? 전국은 최고라고 잡아왔다. 왜냐면 저희는 다 자동화 시스템이고. 그러나 입구부터 최고라 자부하는 자동화 시스템과는 거리가 영 멀어 보였다. 요 찌든 때 공장 상태 너무 안 좋은 거 아닌가? 두부 제조 시 사용하는 물에 이 녹이 자동으로 떨어지면 어쩌시렵니까? 정말 공장인지 공사장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 혹시 이런 환경이 대장균군을 키운 건 아닐까? 두부를 만드는 기계를 세척을 안 했다던가 두부를 만드는 이런 환경이 청결하지 않다던가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이런 균들이 낙하된다 그러는데 떨어져서
얼마든지 이런 데서 이 두부라고 하는 식품은 수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런 세균류들, 대장균이나 이런 세균들이 굉장히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는 것. 심지어 한 대형마트에선 넓은 공간 떡하니 차지하고 있었다. 규격에 맞지 않은 두부를 제조한 업체를 찾아가 봤다.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이제 판매하고 계신 거니까. 아니 그건 뭐 그렇게 꼭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4번을 확인했어요.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여러 번 검사를 해봤다는 말에 그제야 책임자들을 만나게 해주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사람을 때려 죽인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신다. 해당 업체 관계자들의 취재 거부로 더 이상 접근이 어려웠다. 이후 해당 업체는 직접 찾아와 입장을 밝혔다. 저희 그 회사 제품이 비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심심하게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 회사의 그 건물이 오래돼서 건물 자체가 노후에서 생겨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부분적으로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물론 이번 결과 때문에 저희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면 저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깊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16개 제품 중 한 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규격에 맞는 포장 두부다. 천만다행이다. 여유롭게 TV 시청하고 있는 제로맨.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포장 용기 안에 든 충진수를 바로 먹는 한 두부업체의 광고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충진수 과연 마셔도 되는 걸까? 먹을 때 여기 들어있는 물이랑 같이 먹어도 그냥 먹어도 되겠죠. 그냥 먹으면 캔이 나올 때 있어요. 깨끗한 물이라서 괜찮아요. 이 안에 있는 물도 같이 먹어도 돼요. 물을 있으시면 가져오시면 상반된 대답, 대체 어쩌라는 건지 두부 공장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포장 부분은 그 안에 있는 물이 먹어도 돼요. 수돗물 내지는 지하수를 충진을 시키고 실제로 소비자들 충진수를 어떻게 사용할까? 용기 안에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찌개 할 때 그것도 같이 부어요, 썰어서. 아, 같이 넣어서. 예, 예. 그럼 왜 그러신 거예요? 이것도 여기 나온 물이잖아요. 두부에서 우러난 물일 것 같아서. 바로 먹여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광고는 그냥 먹어도 된다고 해놓고 두부가 건조되는 것을 막고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넣는 충진수. 그런데 이 물에 대한 안전성 기준이 없다. 두부에 들어가는 이제 충전수의 경우에는 어떤 물의 기준은 따로 없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참조하게 되면은 식수의 기준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정해진 규격이 없는 충진수. 그렇다면 두부 공장들은 용기 안에 어떤 물을 채워 넣는 걸까? 물은 어떻게 수돗물을 쓰시나요? 수돗물도 있고 지하수도 있고 합니다. 지하수도 쓰고 수도도 씁니다. 확인한 결과 대부분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비용 문제 때문에 지하수를 직접 정화해서 쓰는 곳도 있었다. 충진수는 두부와 일심동체. 그만큼 두부의 위생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연 마셔도 되는 걸까? 충진수 마시는 광고를 냈던 해당 업체에 물어봤다. 두부가 생으로 먹을 수 있고 그러면 거의 같은 조건인 충진수도 당연히 그 제품 일부분으로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두부 업체 관계자의 견해도 들어봤다. 충진수의 목적은 두부 제품을 유통 중에 깨지지 않고 부딪히더라도 완충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진수를 섭취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마시지 말라는 건지 마시라는 건지 구입한 포장두부 16개 제품을 검사해보기로 했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먹는 물 기준으로 살펴봤다. 결과는 전 제품의 충진수가 먹는 물 기준에 부족함! 철과 망간 함유량이 문제였다. 이 두 가지 성분이 먹는 물 기준을 초과한 것.
콩 종자를 분석해 보면 그런 성분들이 검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인체에서 필요한 그런 양들이 있고 흡수돼서 문제가 될 그런 성분들은 아닙니다. 콩에 있는 철과 망간 성분이 두부에 있기 마련. 그래서 충진수에서도 다량 검출된 것이다. 그렇다면 안심하고 충진수를 마셔도 되지 않을까?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하려면 대장균군이 불검출돼야 한다. 그런데 세계의 포장두부 제품 충진수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물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거는 그것도 특히 음용수 기준 이상으로 나온 거는 적합치 않기 때문에 그 충진수 부분은 버리고 두부를 집에서 한두 번 표면을 세척한 다음에 두부를 사용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그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에 충진수 마시는 광고를 했던 업체의 견해를 들어봤다. 민원 살균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온도가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장에서 저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혹시 좀 고장나거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쪽은 나올 수가 없고요. 온도계가 이렇게 매번 측정돼가지고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충진수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두부의 규격 기준 안에 들어오면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충진수가 두부 규격 안에 맞으면 먹어도 된다. 예, 그러니까 두부의 안정성과 동일하게 충진수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런데 광고를 자세히 보니 따라하지 말라는 주의 문구가 있었다. 충진수를 먹는 광고를 하는 회사가 유일하게 독창적이잖아요, 아이디어가. 독창적인가요? 아니, 그래서 먹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광고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나는 거는 사실 좀 뭐 해본 적은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 개인적인 기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호에 맞다면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기 전에도 드셨던 분들은 드시는 거고 원래 안 드시는 분은 안 드시는 거고 그런 거죠. 저희가 어차피 이미지는 그렇게 첨가물을 전혀 쓰지 않았다는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은 충진수를 버리고 표면을 물에 씻은 후 사용해야 바람직하다는데 충진수를 버린다 해도 이미 두부가 용기 안에 물 자체를 머금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됐다. 이 색깔 한번 묘하다. 그렇다면 포장두부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을까? 두부 원료가 뭐 콩하고 물이니까는 거의 뭐 두부에는 90% 이상의 수분이 들어있죠. 가능한 한 충진수까지 굉장히 그 먹는 물 규정에 적합한 충진수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규격수를 벗어난 것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충진수 부분은 버리고 또 두부는 잘라서 그 끓이거나 데치거나 또는 튀겨서 섭취하는 쪽으로 두부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비자 여러분, 연출된 장면이니 따라하는 건 상당히 곤란할 수 있습니다.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기려면 가급적 두부를 가열 조리해 드시라. 어렸을 때 이제 외할머니가 이거 콩 액기스 물이야. 콩물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쭉쭉쭉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간수 나오고 이렇게 처음에 나왔을 때 먹는 그런 물인데 네. 지금 보니까 뭐 기호에 따라서라고 하지만 광고를 보다 보면 아무래도 먹어도 되는구나. 라고 콩물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차지혜 씨 어떻게 보셨어요? 저 충진수 저 두부물 포장 뜯다가도 아까워서 마시고 된장찌개에도 넣어서 끓여 먹고 그랬거든요. 왠지 노란 물이 콩에 그 기운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고. 아니 여배우들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우아하게 마시는데 저희라고 안 먹겠어요? 그리고 저 밑에 따라하지 마세요라는 문구 전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따라 먹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변호사 자문단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광고에 따라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나왔지만 어쨌든 이 먹는 장면이 나와서 소비자가 마셨고 먹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 광고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한 임산부가 실제로 그 소비자원에 고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커피도 끊고 좋아하던 맥주도 안 마셨는데 광고를 보고 태아한테 왠지 좋을 것 같아서 두부물을 마셨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서 이제 고발을 한 적도 있는데요. 그 아까도 광고에서 잠깐 보셨지만 따라 먹지 마세요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아마 따라하지 마세요. 그런데 업체에서는 이제 그걸
이제 근거로 내세우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좀 얘기는 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봤거든요.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이 두부에 그런 물이 묻어 있는지 쭉 짜봤잖아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것 같은데 포장 두부가 워낙 종류가 많아서 저는 일단 어떤 제품을 사야 될지부터 고민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소비자 대표단? 저는 두부하면 콩이잖아요. 콩이죠. 그러니까 저는 가격이 좀 부담스러워도 꼭 국산 콩 제품만 구입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제품 나오는 거 보니까 그 국산 콩도 믿을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로맨이 어떤 콩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두부 먹자. 이유식가 떼고 아직 치아가 약한 요 녀석들에게 부드러우면서도 맛도 영양도 좋은 두부야말로 안성맞춤 반찬. 그래서 더 까다롭게 두부 고른단다. 두부의 원료가 콩이니까 그 콩이 제대로 된 콩인지 일단 봐야 되니까 국산 콩이나 유기농 콩으로 위주로 선택을 하고요.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국산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농약이 좀 덜 들어간 유기농이 아이 몸에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제 그 국산과 유기농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국내 콩 생산량이 소비량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것이 현실. 귀한 만큼 외국산 콩두부에 비해 국내산 콩두부의 가격이 약 3배 더 비싸다. 이 나라에서 생산량은 12만 톤 내지 15만 톤이 생산되고 있고요. 대개 10% 내외로다가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소비자들은 국내산 콩두부를 더 선호한다. 이런 소비 경향 때문에 마트에선 국내산 콩두부 제품 많이 볼 수 있다. 생산량이 적어 단가도 비싼 국내산 콩. 과연 수많은 두부 공장에 공급이 가능할까? 지금 5배가 콩값으로 5배가 조금 넘어요. 예, 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수율이 국산이 더 나와요. 오늘 저걸 못 구해요. 그래요? 아니라 콩 자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콩 가격은 5배, 두부 가격 차이는 3배. 국내산 콩두부 만들다 큰 손해보겠다. 그냥 국산은 가격이 어느 정도 하면은 믿겠는데 국산은 너무 싸면 우리나라 콩 가지고만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뭐 섞어서 쓰는 데도 안 한 뒤에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뭐 그런데 생산 공장의 사정은 어떤지 확인해봤다. 여기는 다 국산 콩만 하나 봐요. 필수 있어요? 국내산 콩두부만 생산하고 있다는 공장을 찾아가봤다. 국산도 만들고 수입도 만들고 수입 없어요. 아우 국산 콩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연천하고 인제 강원도 쪽에. 관계자 말만 듣고 돌아갈 수 없었다. 끝까지 확인한 것이야말로 불만제로의 정신. 콩 저장고에 있는 포대들을 보니 국내산 콩인 줄 잘 모르겠다. 자세히 살펴보니 국내산 콩이라고 크게 써 있는 포대 발견. 생산자와 생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 작은 포대도 있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포대에 적힌 국내산 콩 생산자를 찾아가 봤다. 여기 선생님 이렇게 쓰신 거예요? 뭐예요? 소매할 때 그렇게 써서 들어가는 이렇게? 우리가 우려했던 두부 공장의 국내산 콩 사용 여부. 생산 이력 재료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다. 어떤 콩을 사용하느냐가 가장 두부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콩 자체를 가장 좋은 국산 콩을 사용하고 있고요. 국산 콩은 모든 자료에 이렇게 품종, 생산 연도, 생산자 성명,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내산 콩두부만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이 친환경으로 재배한 유기농 콩두부. 그렇다 보니 유기농 콩두부 제품 찾는 손길이 끊이지 않는다. 국산보다 더 좋아요. 더 비싸요. 국산보다 유기농 같아요. 그냥 몸에 좋을 것 같아요. 유기농이면. 믿음이 그냥 가죠. 유기농. 대부분 유기농 하면
국내산에서 농약 안 쓰는 가장 안심되는 먹거리. 유기농 콩의 재배는 우리나라에서는 참 그 몇 분이 되질 않습니다. 재배하시는 분이. 왜 그러냐면 이제 유기농 농산물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3년 이상의 그런 농약, 비료를 쓰지 않고 이렇게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기농 농산물 콩으로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유기농 콩두부 제품들 믿을 만한 것인가? 솔직히 유기농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보면은 뭐 유기농 콩으로 만든 거 하잖아요. 그거를 나는 믿질 못하기 때문에. 국내산 유기농 콩으로 제조된 포장두부가 있을까? 국산 유기농이요? 유기농으로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재배가 안 되는 거예요. 국내산 유기농 콩두부가 없다. 유기농 콩두부 제품들 언뜻 봐서는 원산지 확인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제로맨 직접 국내산 유기농 콩을 찾아 나섰다. 아, 오늘은 이 유기농 국내산 콩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국내산 콩이 어디 있지? 콩밭이 어디 있나 지금? 콩밭 찾으러 왔는데 이 콩밭 어디 있어요? 콩밭? 이게 다 콩밭인가? 콩밭이요? 네. 저리 가세요. 저기. 어디요? 네, 유기농 콩밭 어디 있어요? 유기농 콩밭? 저기 있잖아요. 어디? 저거. 예? 이분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분위기가 물씬 났다. 집에서 직접 키우신 건 유기농 아닌가요? 직접 키우는 거 직접 키우는데 유기농이라고 어떻게 유기농이라고 야, 이곳 어디쯤인 것 같은데? 찾았습니다! 힘봤다! 아이, 유기농 콩밭 봤다! 아이, 이게 참 만나기 힘드네. 시중에 보면 국내산 유기농 콩으로 만든 두부가 굉장히 많잖아요. 응. 그 정도의 양이 되나요? 그 정도의 양이 안 되죠. 일반적으로 농사 짓는 콩하고 이 유기농 콩하고 이 재배 방법의 차이가 좀 있나요? 풀을 매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제초제를 주면은 이 땅이 이렇지가 않아요. 딱딱해요. 땅도 살리고 자연도 살리는 유기농법. 풀이 잘 자라는 밭에서도 잡초를 일일이 뽑아야 하는 힘든 재배 방식이다. 그렇다 보니 유기농 콩 재배가 어려운 것이 현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유기농 콩두부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을까?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유기농, 국내산, 외국산 콩으로 만든 포장두부 중에 어떤 걸 더 선호할까?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난 요거다 붙이다. 각자의 취향대로 두부를 선택했는데 어떤 두부 선택하셨어요? 유기농이가 국산 콩으로 만든 거잖아요. 여기 어디 써 있어요? 국산 콩으로 만들었다고? 아니 그건 안 썼지만 글쎄 유기농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국산 콩이지 않냐 이 소리지. 유기농하면 어느 나라 것 같아요? 국산일 것 같아서 무조건 국산. 여기 원산지가 어디 써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원산지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잘 찾아보면 있는데. 잘 찾아보면요? 눈이 빠지시겠어요. 친구까지 합세해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캐나다. 어떻게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좀 크게 써놔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짜잘한 거 잘 안 보니까. 여기도 지금 짜잘한 작은 글씨로만 써있지 큰 글씨는 유기농이라고 써있잖아요. 실험은 순식간에 끝이 났다. 대부분 유기농 콩과 국내산 콩두부를 선택했다. 16대 20으로 국내산보다 유기농이 더 인기가 좋았다. 이번엔 동일 제품을 외국산 유기농 콩두부로 표기해 실험해봤다. 1차 실험에서 인기가 좋았던 유기농 콩두부, 2차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까? 동일 제품의 표기만 달리했을 뿐인데 결과는 좀 흥미로웠다. 1차 실험 결과를 뒤집어버렸다. 외국산 유기농 제품은 소비자에게 외면당했고 국내산 두부만이 선택됐다. 아니 우리 국산이 더 좋지. 유기농도 좋기는 좋은데 국산만 못해. 이제 한국에서 이제 뭐 나는 그런 콩으로 만든 제품이라서 저희한테 더 맞을 것 같고
유기농은 왜 선택 안 하셨어요? 외국산이요? 외국산이라서 아무래도 저희하고 토지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다를 것 같고. 유기농 콩두부 제품 원산지 표기상에 오인할 만한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유기농을 강조해서 표시한 이 제품 두부라 그런지 원산지를 깨알보다 조금 크게 콩알만큼 적어놓으셨다. 소비자들 충분히 헷갈릴만 했다. 어느 정도의 폰트의 크기로 어떻게 표시하라는 법적인 규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그 규제에 적합하게 표시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그 아랫부분에 캐나다에서 제조한 그 콩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이제 소비자들이 사려고 봤을 때 이제 그 원산지 부분의 확인이 좀 어렵다는 생각을 안 드시나요? 많은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혼란의 여지가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도 당연히 그냥 유기농 하면은 국산 콩을 사용했으려니 했는데 네. 그런 콩밭이 뭐 별로 있지도 않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선택할 때 깜짝 놀랐어요. 실험 보고. 유기농이 당연히 좋지 했는데 캐나다산이다, 뭐 미국산이다 이런다면 그렇죠.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선택을 안 하시네요. 저 여기서 그러면 국산 콩, 유기농 콩 보셨잖아요. 캐나다산. 네, 캐나다. 캐나다에서 오셨으니까 더글라스 씨. 네. 정해놓은 기준에 맞고 그 제대로 그럼요. 잘 만들면 그 원산지는 그게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 국산 콩이 그래도 맛있어요. 아이 캐나다 맛있어요.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더글라스 씨 말씀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정해진 그 규칙대로 예, 또 이 정해진 거라면 상관이 없다. 네, 맞는 말씀이신데. 정서희 씨. 네, 맞는 말씀이신데 유기농 콩이라고 크게 적혀 있고 외국산은 조그맣게 적혀 있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간 속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 업체가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믿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이 원산지는 두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용기 포장을 할 때는 소비자들이 좀 큼직하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표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산 두부는 국산이라고 크게 써놨잖아요. 그렇죠. 임박을 변호사님, 이런 법률 기준도 좀 있는 건가요? 예, 먼저 그 소비자분들께서 혼돈하실까 봐 이게 포장 두부에 해당된다는 걸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포장의 면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 포인트 이상의 글자로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는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물론 개개의 그 글자 크기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제일 큰 글자를 먼저 보잖아요. 이 제품명 한 20포인트 크게 잡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법률 위반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원재료는 12포인트로 잡고 그러면 20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서 약간 그 혼돈할 우려가 어차피 있죠.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예, 작아 보일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인처분 건 아니지만 예. 혼돈할 수 있다. 그렇죠. 물론 이제 현행 법 규정이 위반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임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이상만 기재를 하면 되는데,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기업들이 자기들에게 너무 유리한 거는 부풀려서 광고하고 불리한 거는 축소적으로 광고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게 국산이었으면 아주 크게 기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수입산이기 때문에 아주 조그맣게 기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법 개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국산만큼 수입산도 크게 기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막 속이려는 의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좀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가 좀 더 알기 쉽게 보기 좋게 이렇게 하는 배려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